안녕하세요, 비사의 권준영입니다. 오늘도 어쩌다 보니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차는 현대 베뉴입니다. 스토닉이랑 형제차이기도 하고요, 다운사이징 SUV라고 하죠. 요즘에 1인 또는 이제 아이를 안 가진, 또는 아이 한 명만 가지고 있는 부부들의 타기에는 아주 좋은, 여행 다니기도 좋고 그런 케이스로 나온 차량인데요. 홈라이프 SUV 베뉴. 엔진을 보면은 많이 봤었던 엔진이죠. 얼마 전에도 영상을 찍었었던 건데, 아반떼와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스트림 G1.6이고요. 이 엔진의 특징은 직분사 방식에서 이제 멀티포트로 바뀌었고요. 멀티포트 이제 인젝션이 두 개씩 들어가요. 피스톤당 한 개, 흡기구당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연료 소비율을 이제 줄여주고 출력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준다 라고 하는데, 타보신 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씀은 차가 안 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 차 크기였으면, 저라면은 만약에 1.0이나 1.2의 터보를 달아서 다운사이징을 제대로 해서 출력을 조금 높인 그런 엔진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요거는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만한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AGM 배터리가 아닌 걸 보니까 요거는 스탑앤고 기능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차 프레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차는 국내에 나와 있는 액센트 위트랑 비교를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초고강도광을 46%를 사용해서 강성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강성이 한 30%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충돌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꽤 좋은 점수를 받았다. CUV지만 안전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찍었었던 엑스포 차량에는 지금 후드 흡음재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흡음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좀 주의예요. 제 생각은 좀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차도 달려있기는 해요. 달려있는 이유는 차음이나 흡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엔진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소음은, 진동에 대한 소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진동판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흡음이 되기도 하고요, 반사가 되기도 해요. 철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울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울림으로 인해서 더 큰 소리가 날,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웅웅 거리는 공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공명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더니 볼 게 되게 많아요. 횡 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보이고 미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배기가 보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조금 일반 현대차종과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말레라고 적혀 있죠.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종에는 다 말레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유럽에 많이 출시되는 차종일수록 유럽 메이커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속 조인트가 좌우로 GKN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 현대차종 같은 경우에는 만도 또는 그 현대 모비스 마크가 찍혀서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이 차종은 요즘에 신세대들이나 아니면은 유럽에 있는 이제 실용성 위주의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쓰게 될 때는 이런 걸 쓴다. 여기 잘 적혀 있어요. 1.6L MPI 엔진이 들어간다 라고까지 다 잘 적혀 있고요. 출력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트랜스미션인데, 이 IVT, 그러니까 CVT의 개선형 이 IVT에 오일을 돌아가지고 쿨링을 해주는 쿨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많이들 보셨죠? 그 엔진이 이제 주행을 하거나 악셀링을 하게 되면은 RPM이 올라가게 되면은 엔진이 제껴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제껴지려는 현상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있으면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댐퍼 역할. 위에 보면은 디젤 차에 많이 보이는 EGR 장치가 달려 있어요. EGR은 이그조스트, 가스, 그 다음에 리서큘레이션. 그래서 배기가스 재순환해준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온 배기가스를 한번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돌려서 다시 돌려서 태워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뭐 타르 찌꺼기든지 안 좋은 불순물들을 한번 더 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도 알루미늄은 찾아볼 수 없고 다 스틸인 것 같아요. 강성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과연. 그리고 옆으로 가 보면은요, 지금 방청제를 정말 듬성듬성 뿌려놨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뿌려줘서 방청에 좀 신경을 쓰면은 더 오랫동안 현대차를 사람들이 굴리고 더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에 커버들은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커버도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보시면은 잘 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배기가 1차 촉매가 저기 있고요, 2차 촉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음어리 레조네이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 배기에도 큰 배기가 달려 있어서 배기 소음을 확연하게 줄여주기 위한 것과,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얇아요. 얇다는 거는 배합을 형성을 한다는 말인데, 배합을 이렇게 형성하는 이유는 초반의 리스폰스 향상을 위해서, 출력이 저하된 엔진이다 보니까 배합을 꽉 잡아서, 그러니까 초반의 토크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한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료통이 들어있어요. 연료통은 굉장히 작고, 연료는 이 차는 이제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차콜 캐니스터가 여기 있네요. 차콜 캐니스터가 고장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은, 주유를 했을 때 안에 있는 유증기를 제대로 걸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첫 주유하고 주행하다 멈췄을 때 RPM이 부조를 일으켜 뭐 부들부들 떨다거나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이제 비샵으로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뒤에 하체는 토션빔 타입이에요. 되게 요번에 뭐 개선형 토션빔이라고 현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있었던 이 안쪽에 들어가 있었던 보강바들도 지금 삭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요거는 저도 조금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바퀴를 빼고 측면에서 이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를 뗐고요. 앞에는 맥퍼슨 타입이고 뒤에는 토션 타입이에요. 맥퍼슨 타입 서스펜션은 구조가, 이 서스펜션 자체가 힘을 받아줘가지고 하체를 지탱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부에는 강한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하부에는 너클을 다이렉트로 잡아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뭐 전자식 댐퍼가 아니기 때문에 감목식 댐퍼도 아니고 아무 배선도 안 꼽혀 있고, 배선이 있다면은 이쪽에 보면은 휠 스피드 센서 하나 꼽혀 있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벤틸레이티드 타입이고요. 앞에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만도 적혀 있죠. 만도인데 색깔이 되게 화사하죠. 지금 요거는 아연도금 분말을 뿌려서 이제 좀 화사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연도금은 이제 좀 방청, 그 다음에 녹이 이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뿌려놓은 건데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다 방청제를 잘 뿌려줘가지고 이쪽은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 배출과 그다음에 소음 방지를 위한 덕트를 잘 만들어줘서 브레이킹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 차가 일반 사이즈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조금 더 크다고 해요. 요 무게, 요 사이즈에 대비해서는 충분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뒤에는
맥퍼슨 타입이고 뭐 전형적인 맥퍼슨이에요. 뭐 개량되고 개선된 그런 맥퍼슨은 아닌 것 같고, SM6 같이 여기가 뭐 조인트가 달려 있어서 회전하는 방식은 아니고, 여기가 회전 지점이 되고요. 바퀴가 달려 있고 스프링이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얘가 지점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구조.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이 움직여주는 댐핑을 얘가 받아주고 있죠. 얘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사도를 둔 이유는 뭐 스트로크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회전하는 힘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얘가 조금 꺾여도 바깥쪽으로 설계했을 때 조금 편한, 안쪽으로 하려면은 구조를 이제 이 고정하는 구조물을 조금 더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타입이에요. 솔리드 타입의 디스크고, 토션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충격을 받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얼라이먼트를 조절해 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편법으로 안에 시물돼 가지고 각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대가 빨리 개발해서 토션빔에 적용한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 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영상 찍은 두 번째인데 덜 부끄럽고 좀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이 베뉴가 컴팩트 유틸리티 비어클이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좀 독특한 케이스인 거를 감안해서 이 차의 특색은 분명히 있는데 한국 정서에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들기는 하고,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짐도 거의 400리터 가까이 들어가요. 400리터 가까이 들어가고, 험로 같은 경우에도 최저 지상고가 170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뭐 오프로드도 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한번 이런 차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